안녕하세요. 스테디 스터디입니다. 오늘은 중학교 3학년 역사, 인도와 동남아시아의 근대화 운동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동남아시아의 근대화 운동을 보기 전에 인도의 근대화 운동을 볼 건데요. 인도를 식민지로 삼았던 나라가 어디였을까요? 바로 영국입니다. 17세기에 영국은 프랑스랑 함께 인도에 동인도 회사라는 걸 설립을 해가지고 인도에서 무역 활동을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인도를 약간 간보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18세기에 들어서서는 무굴 제국이 내부 분열로 인해서 좀 약해졌어요. 그 틈을 타서 이 동인도 회사가 인도에다가 군대를 넣고 지배권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18세기에는 플라시 전투라고 해가지고 영국 대 프랑스의 어떤 전투가 있었는데요. 인도를 그냥 상품처럼 두고서는 영국과 프랑스가 싸운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영국이 이겨가지고 인도 무역을 독점하게 되고 벵골 지역, 인도에 있는 벵골 지역의 통치권을 얻게 됩니다. 물론 각종 반영 항쟁도 있었죠. 영국 저리 가라 이런 그게 있었으나 조직적이지 못했고 금방 이렇게 풀어섰기 때문에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19세기 중반에는 영국이 인도의 대부분을 장악하게 되고 인도를 그냥 원료 공급지나 상품 시장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영국이 인도를 먹고 나서 되게 식민지 정책을 엄청 강압적이게 지네들 마음대로 했단 말이에요. 인도의 면직물 산업을 몰락시켰어요. 왜? 인도에다가 자기네 거를 자꾸 싼 값에 갖다 파니까 인도 사람들이 더 싼 걸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도의 면직물 산업이 폭삭 망해버린 거죠. 그리고 인도에는 힌두교와 이슬람교 요 두 개의 종교가 있었는데요. 많은 종교 중에서 특히 이 두 가지 종교의 대립을 이용한 인도 분열 시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힌두교랑 이슬람교, 소를 신성시하는 종교, 돼지고기를 꺼려하는 종교. 그래서 이 둘끼리 너네끼리 알아서 싸워서 그래 싸우면 좋지. 마치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친일파를 심어가지고 독립군하고 친일파하고 싸우게 했던 것처럼 여기선 종교 대립을 이용해서 인도를 분열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트교로 개종을 시도했어요. 종교가 있는데 바꾸라고 한 거죠. 야, 너네 이거 믿어. 이래가지고 인도 사람들이 우리의 전통과 종교를 무시해?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불난데 부채질하듯이 세포이, 그러니까 인도에 있는 현지인 용병들에게 소랑 돼지 기름이 발라진 탄약 봉지를 줬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세포이들이 뭐라고? 소랑 돼지 기름이 들어가? 이러면서 반란을 일으켜요. 그러나 내부 분열과 영국군의 반격으로 인해서 세포이 항쟁은 실패하게 됩니다. 자, 세포이 항쟁의 의의는 각계각층이 참여한 인도 최초의 반영 민족운동. 반대한다, 영국을. 이 뜻이죠. 그리고 영향은 세포의 항쟁으로 인해서 무굴 제국이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왜? 세포의 항쟁이 성공했으면 몰라. 실패했잖아. 그래가지고 무굴 제국이 망해요. 그리고 동인도 회사를 해체시키고 직접적으로 영국이 인도를 지배하기 시작했고 여왕이 와가지고서는 직접 지배를 했어요. 그리고 인도 제국이란 걸 수립을 합니다. 1877년에. 그리고 인도가 이제 직접 지배를 시작하고 인도 제국이란 거를 수립을 하고 나서 인도 국민회의라는 거를 개최를 했습니다. 만들었어요. 이게 어떻게 되었냐면은 인도인의 계몽 운동으로 인해서 민족 의식이 성장을 했는데 근데 반면에 인도 국민회의를 창립할 때는 솔직히 영국이 지원을 해줬어요. 우호적인 여론을 만들려고 1885년에. 그래서 초기에는 영국의 인도 지배를 이 사람들이 인정을 해요. 인도 국민회의에 들어간 사람이. 그러면서 자치를 주장하게 되는데 이후에는 영국의 지배 방식을 비판하고 인도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로 발전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냐면 바로 1905년에 일어난 벵골 분할령 때문입니다. 완전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벵골 분할령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어부질이 그건데요. 왜 어부질일까? 아까 말씀드렸죠.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화했을 때 종교 대립을 이용한 인도의 분열을 시도하였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벵골 지역을 종교에 따라서 서로 나눴습니다. 동빙골, 서벵골 이렇게 나눠가지고 아마 서벵골이 힌두교 쪽이었을 거예요.
힌두교 쪽이었고 동벤골이 이슬람교 쪽이었을 건데 그걸 이렇게 나눈 거예요. 힌두교, 이슬람교를. 그래가지고 아니 이렇게 통치를 한다고? 이러면서 약간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인도국민회의가 영국 제품 불매, 국산품 애용, 자치 획득, 민족교육 실시 이런 걸 4가지를 실시를 하면서 반영운동을 전개를 합니다. 국산품 애용은 수아대시라고 하고요. 자치 획득은 수아라지라고 하는데 쉽게 외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국산품 애용은 약간 조금 자치 획득이라는 것보다 좀 좁은 의미의 반영운동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더 넓은 의미, 라지, 넓다, 라지 해가지고 자치 획득은 수아 라지고 아닌 거는 수아 대시다 이렇게 외웠어요, 저는. 그리고 이 인도국민회의가 실시한 이 반영운동은 이슬람교도까지 참여를 하면서 민족운동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은 결국 벵골 분할령을 취소하게 되고 명목상 인도의 자치를 인정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인도가 끝났고요. 동남아시아를 살펴볼 텐데, 동남아시아는 유럽의 각 나라들이 다 이렇게 침략을 각자 조금씩 했어요. 유럽 열강이 동남아시아를 아시아의 침략의 거점 및 원료 공급지로 삼고자 했기 때문인데요. 식민지화 여기 표를 보면은 영국은 미얀마, 말레이 연방, 그리고 프랑스는 인도차이나, 그러니까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를 이렇게 이어놓은 거를 인도차이나라고 해요. 거기를 지배를 했었고,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를 지배를 했었고, 에스파냐랑 미국은 필리핀을 지배를 했었는데, 처음에는 에스파냐가 지배를 했다가 필리핀이 독립을 했다가 다시 미국이 지배를 했다가 다시 독립을 했어요. 근데 독립한 거는 맨 나중 얘기고 아직까지는 침략을 당한 나라죠, 필리핀이. 유일하게 시암, 그러니까 타이만 독립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여기 안 써져 있지만 왜냐면은 써져 있다. 왕실 중심의 근대 개혁을 했었고요. 그리고 유럽의 식민지와 프랑스의 식민지의 사이 완충지대에 위치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되게 유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유럽 열강은 동남아시아를 침략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에게 플랜테이션이라는 작물법, 농사하는 법을 강요를 했는데 특정한 작물만 생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동력을 착취했고 동남아시아의 근대화 운동을 한번 이제 살펴볼 텐데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판보이저우, 시암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독립을 유지했다 했죠.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동맹, 필리핀은 호세리살, 아기날도 이런 것만 알면 됩니다. 베트남은 판보이저우가 베트남 유신회 이거 말고도 동유운동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은 국왕의 황제의 권위를 높이자 이런 감뽕 운동 이것도 있었는데 안 적었어요, 일부러. 네. 그래서 베트남 유신회 조직해가지고 근대문물 수용하자, 민족운동하자 하고 통킹 의숙이라는 거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동맹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외국 상인의 세력을 확대하고 크리스트교 포교에 저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족 산업 육성을 하고 자치 요구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필리핀은 호세 리살이라는 사람이 필리핀 연맹을 조직을 하였고요. 아기날도는 비밀 결사를 조직하고 에스파냐에 저항을 해서 1898년 독립을 이뤄냈습니다. 에스파냐로부터 이뤄낸 거예요. 그런 다음에 독립을 했는데 미국이 점령을 했고 미국과 전쟁을 했습니다. 자, 호세 리잘과 아기날도 구분하시는 게 좋습니다. 구분해 두세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